무너진 면역 체계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외부 적에 대해서 공격을 방어해야 될 면역 체계가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나쁜 생활 습관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데 과영양은 과다한 활성산소 때문에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리 건강의 열쇠, 면역력을 길러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장소와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공기 중에 보이지 않은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그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많은 병원균들을 생각한다면 늘 병을 몸에 달고 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행히 우리의 몸은 병원균들이 들어오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초토화시키는 면역이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시간 방패막이 되어주는 면역의 역할 덕분에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셈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침입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들, 이에 맞서 싸우는 우리 몸의 면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올해 38살의 정진숙 씨. 30대에만 벌써 3번의 뇌졸중을 겪은 그녀는 현재는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남아있다. 손 한번 뻗어보세요. 팔에 나오니까. 병원 한 번 갈 일 없이 건강했던 정 씨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4년 전. 우연히 팔에 피부 발진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처음에 손이 아파가지고 습진인 줄 알고 피부과 다 다니고요. 그리고 붓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파서 통증이. 3번째 뇌졸중 발병 당시 사진이다. 정진숙 씨는 우측 뇌혈관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신장에 심각한 염증까지 동반하고 있었다. 이제 뇌, 그다음에 위장 그런까지 왔고 뇌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극심해서 뇌경색 및 그다음에 전신 경련, 그다음에 폐렴도 같이 합병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넉 달 정도 중환자실을 입원을 하셨고. 그녀의 병명은 루푸스.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문제였다.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라면 나와 다른 외부 물질을 구별해 찾아내고 공격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루푸스의 경우 이 감시체계의 혼돈이와 스스로를 적으로 인식하는 항체를 만들고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루푸스라는 그 병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몸이 워낙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느 조직에 대해서 어떤 항체가 또 증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루푸스라는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루푸스마다 다 증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분들은 뇌에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관절이라든지 피부에만 그냥 가볍게 와서 지나가는 분도 있고. 혼돈에 빠진 면역 체계는 혈관이 통하는 모든 곳에 염증을 일으킨다. 작게는 피부에서, 크게는 뼈와 관절, 그리고 전신의 장기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 면역과 함께 건강도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선천적으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피부에 난 채모들과 기관지의 섬모, 그리고 위장 점막의 살균 성분은 인체의 1차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 혈관 속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역시 외부 물질을 공격해 우리 몸을 감염으로부터 막아준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면 젊은 사람도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 32살의 이석중 씨.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지난달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결핵 진단을 받았다. 다리 힘이 쭉 빠지고 그다음 오한, 막 추운 기운이 감돌았고 그래서 막 굉장히 어지러웠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겨우 해서 이제 집으로 갔었는데 그러고도 이제 그 다음 날에 똑같이 이제 그런 열이 발생을 하고 낮에는 엔지니어로 밤에는 학생으로 주경야독하며 무리를 해왔다는 이 씨. 장기간 피로가 누적되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조금 피곤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쉬지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저희 체력을 돌보지 못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핵균은 대부분 폐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이나 가래에 섞여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전염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결핵균의 대부분은 면역세포에 의해 제거된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결핵균은 살아남아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절반의 사람들이 이미 결핵균이 몸속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균이 몸에 있다고 해서 다 환자가 되고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핵균이 몸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10% 정도가 결국은 발병,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개개인들에 따른 어떤 면역의 차이가 아닌가, 저항력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체력이 저하된 젊은이들 중 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산의 한 결핵 전문 병원. 올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동석 군은 결핵으로 입원할 당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당시 사진을 보면 왼쪽 폐에 퍼진 결핵균이 늑막에도 염증을 일으켜 폐에 물까지 차 있는 상태였다. 12시간 일하고 3시까지 PC방에 있다가 또 방에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그걸 계속 반복시키는. PC방을 그동안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김군.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담배 연기에 노출될 경우 결핵의 발병률은 매우 높아진다. 담배도 피고요. 환기가 잘 안 됩니다. 채광도 잘 안 되고요. 그 가운데 몇 명의 결핵 환자들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온 결핵균은 그 공기, 그 방 안에 수개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했던 젊은이도 그곳에 가서 몇 시간 PC를 하는 동안에 그 결핵균을 흡입하게 되고 그 가운데 면역이 떨어져 있는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결핵이 발병하게 됩니다. 실제 국내 한 대학에서는 간접 흡연이 기관지의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하루에 3번, 매회 15분간 쥐들에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도록 하고 4주 후 쥐들의 기관지 상태를 살펴봤다. 결과는 예상외로 충격적이었다. 간접 흡연임에도 불구하고 흡연 쥐들의 기관지 안쪽에는 점막이 거의 손상되고 선모도 송두리째 뽑혀 있었다. 우리의 기관지를 통해 들어온 먼지나 세균과 같은 이물질은 기관지 점막에 무수히 자라있는 선모가 마치 비질을 하듯 쓸어 올려 입 밖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 물질들은 이런 선모의 운동을 방해하거나 선모 자체를 파괴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기관지 내에 침착하게 하고 염증이 우리 몸 안에 더 잘 자라도록 한다. 그러한 염증이 일어난 부위를 통해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우리 몸으로 침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담배 안에 있는 그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나 임파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활발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